김태형 과장입니다. 금요일 이렇게 바쁜 시간 업무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오전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고객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 사용자를 위한 아이로직 익스텐션 소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설계자분들의 업무 효율성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안내드리는 시간인데요. 인벤터를 사용하셨다면 아이로직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설계에 적용하면 좋은 것은 알겠지만 아이로직 기능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정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이로직 익스텐션을 통해 아이로직을 쉽고 편리하게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준호 TNC 최윤중 이사께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아이로직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용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는 다우데이터 송광호 부장께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 궁금하신 사항은 중간에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 웨비나의 마지막 Q&A 시간을 활용하셔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을 남겨주실 때는 항상 그 수신처를 모두로 설정해 주시고 채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토데스크 인벤터 아이로직에 대해 준호 TNC 최인중 이사께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테인시 최인중 이사입니다. 오토데스크 아이로직 웨비나 첫 번째 세션은 그 인벤터 아이로직에 대한 소개 말씀 한 10분 정도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관련된 아이로직 설계 자동화에 대한 컨셉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패턴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로직 이후에 아이로직을 활용한 뭐 설계 자동화 그리고 또 단축된 설계 패턴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로직은 설계 자동화, 궁극적으로는 설계 효율화를 위한 오토데스크 인벤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와 효율화는 크게 세 가지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적으로 제조 산업은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만드는 일로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점점 늘고 있고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원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보다는 더 많은 재화, 즉 가치를 창출하여 한다는 배경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효율성입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든 사람이든 기술이든 현재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바로 효율성의 향상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기회입니다. 앞서 두 가지 배경에 있어서 제조 산업의 효율성,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로 한정한다면 설계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적은 자원으로, 즉 한정된 설계 인력으로 좋은 제품을 더 빠른 시간 안에 설계가 가능하다면 제품 출시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이는 제품 경쟁력 향상으로 이을 수 있어서 더 나은 기회를 다가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설계 자동화는 왜 할까요? 앞서 설계 자동화와 효율화의 배경은 세 가지로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본다면 결국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제품 설계를 소위 말하는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걸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제품을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즉 개선된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제품 설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품을 설계한다고 하면 제품 설계 과정이나 일부분 또는 상당 부분이 이전에 했던 작업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계하는 분들조차 이건 어떻게 자동화가 안 될까? 또 반복적인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설계 자동화가 개념적이 아닌 현실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할 수가 있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도 설계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설계 인력은 뻔한데 항상 신제품 출시를 요구하고 있죠. 제품의 종류는 점점 많아지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설계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한계가 해소될 수 있겠죠. 제품 설계에서 생산까지의 소요 시간 단축 같은 맥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되었겠습니다. 협업적 관점에서의 제품 설계 과정은 동시공학적 관점에서 그 기간을 상당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 이전에 이러한 제품 설계가 공식적인 배포 과정, 즉 릴리즈 단계를 거쳐야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제품 설계 시간의 단축은 생산을 거친 출시까지의 소요 시간 단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준수 부분인데요. 설계 자동화는 설계 효율성 향상의 대표적인 가치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계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가치도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는 해당 제품의 설계 과정 자체에 표준화를 전제로 진행되게 되고, 과거 묵시적이었던 설계 표준을 공식화하여 이를 자동화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제품이 외부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규제에 부합토록 설계 자동화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사내 설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즉, 설계 자동화에 의한 산출물은 설계 질의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메트릭 설계 자동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퓨처라고 부르는 비교적 단순한 형상의 조합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복면 생성 과정을 주요 설계 변수로 인식될 수 있는 파라미터와 연계하여 이를 수정 편집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죠. 제품의 형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파라메트릭들이 사용되지만 설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파라미터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이러한 사용자 파라미터를 별도로 생성 관리 가능하고 모델 파라미터와의 연계를 통합하여 제품의 영상을 제어가 됩니다. 물론 단순 파라미터의 수정 편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분히 설계적 관점에서 대시적 관계를 설정함에 따라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설계 표준화 작업,
또는 규제 준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듭니다. 무의미한 설계 파라미터의 적용 방지를 위한 값의 범위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대수적 관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설계적 논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설계 규칙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제품 설계는 설계 표준과 규제 내용이 적용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설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지능적 제품 설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사양 구성 부분입니다. 제품 사양 구성 과정을 좀 더 시스템으로 접근한 이유는 신속한 사양 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품의 사양 구성은 제품의 각 부분별 사양 개수의 고분 나타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사양 경계에 따라 방대한 양의 설계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나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설계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 중 대표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다른 사양은 추후 출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요 시간이 단축되거나 즉 설계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설계 사양 검토 중에 반복적 작업 감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가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정된 개수의 제품 사양 구성만 가능했지만 시스템적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사양, 혁신적 제품 사양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냉장고 도어의 문이나 색상도 소비자가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번 역시 납품종 소량 생산과 혁신적 제품 사양 구성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구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제품 사양 구성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일즈의 성장을 이끌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증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품 사양 구성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은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그동안 시도된 내용이 뭔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기술이 있어야 하고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리를 사용하면 이러한 과정에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첫 번째 단계로 제품 사양 구성을 활용되는 로직 생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로직 기능을 이용하면 특별한 프로그램 기술이 없어도 단순한 설계 파라미터 값을 지정이나 제공되는 다양한 코드 템플릿의 이용을 통하여 규칙 기반의 제품 사양 구성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설계 규칙을 폼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여러 분야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히 끌어놓기 기능만으로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iProperty, 탭 컨트롤, 이미지 삽입 등을 별도의 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매우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현된 제품 사양 구성은 기능은 후속 공적인 제품 사양별 도면 생성이라든지 필요한 각종 해석, 공구 경로 생성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결국 제품 사양 구성을 자동화하는 기법에 대한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지면서 이에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 사양 구성의 이점을 얻도록 하자는 이 내용입니다. 동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품 사양 구성과는 별개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설계 자동화에 대해 빠진 내용이 있다면 도면 생성 자동화 부분입니다. 제품 설계 자동화와 도면 생성 자동화는 차이가 있죠. 제품 설계는 3D에서 이루어지므로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도면 생성 자동화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면을 구성하는 도면 프레임, 타이틀 블록, 뷰엠 테이블, 리비전 테이블, 노트, 그리고 각종 도면 뷰 등을 작업을 많이 하시지만 유독 치수 생성 자동화 부분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의 최신 버전인 2021년 21 버전부터는 이러한 치수 생성 자동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인벤터 아이로직이 설계 자동화, 효율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관련 자료는 보고 계시는 사이트에 접근하시면 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주노트인식 실팀에 연락 주시면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드려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로직 익스텐션에 관하여 다우 데이터의 송강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손광호라고 합니다. 예, 아침 일찍 세미나 참석을 하셔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앞서 보셨던 아이로직의 소개 이후에 아이로직을 적용한 그 사례와 그다음에 근본에 개발돼서 출시된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받으셨던 인벤터의 아이로직 기능은 인벤터 2011 버전서부터 기본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현재 2021 버전까지 많은 기능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3D 같은 경우 이제 자동화 컨셉을 생각하실 때 많은 업체분들이 해당 모델러를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높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개발을 하시게 되었지만 현재 인벤터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2021부터 현재 버전까지 많은 버전업을 하면서 아이로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여러 가지 자동화하는 부분을 쉽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로직을 사용하는 개념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가 코딩을 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 방식과는 별개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용 유저들이 쉽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파트와 어셈블에 대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의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나 모델링, 조립품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쉽게 인벤터에서 유저 기반에 사용되는 기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인벤터에서 파트 모델링을 하는 방식을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 인벤터 메뉴에 보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개 변수라고 하는 창이 있고요. 매개 변수 창에는 각각의 원하시는 파라미터 값들을 추가하거나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용자 파라미터 값을 만든 거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참, 거짓 또는 다양한 값들을 볼 수 있는 리스트에 대한 변수를 추가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변수 값들은 모델링 기반을 다양하게 좀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 활용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011 버전 때부터 나온 기능이라 많은 유저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생소하게 보시는 유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기존의 스케치를 치수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모델링을 접속하셨지만 아까 보셨던 매개 변수 창을 이용해서 다양한 값들을 추가를 하거나 연결을 하게 되면 쉽게 모델링에 대한 컨트롤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그런 다양한 매개 변수의 값들을 가지고 저희가 편리하게 이제 수정이나 편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양식 폼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사각 박스에 여러 가지 모델링 변수 값을 만든 이후에 간단한 폼을 하나 만들어서 각각의 변수 값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추가를 해서 화면창을 만들게 되고요. 해당 만들어진 폼에 대한 값들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치수를 변경함으로써 각각의 연결되는 변수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매개 변수와 폼 작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되는 변수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죠. 왼쪽에 보시면 if then, 뭐 and if 같은 VB에 관련된 언어 랭귀지가 보이실 수가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사용자들이 만드셔갖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가로에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뭐 적용되는 규칙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면 모델러에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모든 아이로직 규칙의 기능들은 인벤트에서 지원되는 기본 기능이고 유저들이 쉽게 해당되는 모델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기본 기능 외에 해외 쪽이나 국내에 좀 적용된 사례를 8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케이스로 아이로직을 작성을 해서 업무에 활용했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예는 PMA 볼이라고 하는 모델러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크레오로 만든 모델러를 인벤터에서 임포트 시켜서 모델링화 했고 해당 도면을 모두 도면에 대해서 자동으로 뷰를 뿌려주는 로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도면에 자동되는 규칙을 잡아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도면에 생성되는 결과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또 모든 뷰가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모델링과 도면에 대한 링크가 항상 유지가 되면서 빠르게 도면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각각의 타입들을 지금 보시는 도면 폼 뷰에 자동으로 뿌려주면서 설계자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모델링과 도면 작업을 쉽게 해볼 수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이블 오토메이션이라 해서 기존에 이제 엑셀을 사용하시는 테이블 방식을 아이로직으로 자동화한 방식입니다. 자, 엑셀에 보시면 각각의 내가 필요한 전체적인 스펙에 대한 사양 테이블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아이로직의 규칙을 활용해서 아까 보셨던 엑셀에 대한 모든 테이블 리스트를 도면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이제 테이블 배치하는 기능을 좀 더 엑셀하고 연계를 쉽게 업데이트하기 위한 아이로직의 기본 규칙을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 링크를 통해서 폼을 자유롭게 인서트 하시고 또 테이블을 자동 배치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 50% 정도의 시간 절감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트랜시트 피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덕트 모델링에 대한 아이로직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덕트 설계하는 시간에 대한 모델링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판금 모델링에 대한 값들을 입력하게 되고요. 해당 모델링에 대한 데이터도 쉽게 확인을 해보는 내용이 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로직에 대한 규칙 폼에다가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링크를 걸기도 하고요. 해당 덕트를 변경하기 위한 치수값들을 입력해서 사용자가 쉽게 모델링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모델링 작업의 한 70% 정도의 시간을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를 보실 텐데요. 마린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해당되는 모델로도 굉장히 작업자가 오래 걸리는 모델링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아이로직 규칙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쉽게 모델링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폼에다가 입력값을 두어서 사용자가 쉽게 모델링을 수정하게 되고 해당되는 작업은 오토캐드로 작업하는 거 외적으로 인벤터에서 모델링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작업 시간을 한 50% 절감했다고 반영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워터펌프라고 하는 모델링 부분 쪽인데 대부분 이제 인벤터 모델링을 쭉 하시다 보면 숙련된 인벤터의 사용자들을 생각하는 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샘플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어셈블을 구성하는 부분을 각각의 형상 부분을 선택하시면 각각의 밸브나 GA 도면에 대한 질량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고요.
다양한 모델링에 대한 스펙을 변경하셔갖고 모델링 전체적인 조립품 설계를 빠르게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설계 시간을 한 60% 단축한 사례고요. 다양한 파이프에 대한 모델링을 설계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해당 사례는 보통 2D와 3D 간에 이제 연결되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모델링도 어떤 ERP 내지는 봄에 대한 규칙이 좀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모델링 유저인데 원하는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상 부분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모델링 샘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새로 인벤터를 처음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사실 모델링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시게 되고, 또 반복되는 작업을 자주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반영을 위해서 아이로직으로 전체적인 게이지에 대한 제품에 대한 스펙을 결정하게 되고, 또 자동으로 변경된 부분은 무게 계산까지도 자동 산출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반복되게 구멍을 가공하거나 또는 플랫 패턴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을 컨트롤하던 부분을 아이로직의 이런 폼 형상을 통해서 설계자가 쉽게 모델러에 반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관련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인벤터를 쓰는 유저들이 모델링 기반에서 많이 아이로직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나 BOM에 대한 연동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탱크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링 수정 변경도 이렇게 쉽게 아이로직의 창을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은 어떤 PDF 내보내기 내지는 작업 방법을 좀 규칙화시켜서 여러 가지 설계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이제 8가지 사례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설계자가 의도한 부분으로 어떤 모델링에 대한 스펙이나 사이즈, 그다음에 치수에 대한 변경을 자유롭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델링을 설계 의도에 맞게 컨셉을 해두면 다른 작업자가 쉽게 해당 모델링을 변경하거나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셨던 그 아이로직의 한 8가지 사례와 또 개념을 쭉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좋은 기능들이 왜 현업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될까요? 잠깐 생각을 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아이로직의 규칙은, 방금 보셨던 여러 가지 모델링에 대한 부분의 정리가 1차적으로 한번 필요하게 되죠.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에 대한 조립품, 파트, 도면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레가시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파라미터에 대한 변수를 결정하시게 되고 해당 변수가 바뀌어서 부품에 반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내려진 부분이 앞서 보셨던 아이로직에 대해서 규칙과 폼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모델러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규칙이 적용이 되면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신데 국내에서 이번에 개발된 아이로직 익스텐션 기능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유저분들이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료 버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링크에 나오는 다우 데이터 다우 멤버스라고 하는 페이지 쪽에 링크가 있는데 해당되는 페이지 쪽에 가시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크게 어셈블에 대한 파라미터, 그 다음에
아이로직의 UI 쪽, 그 다음에 샘플 코드에 대한 활용을 좀 더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 인적 사항을 넣어주시게 되면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해당 프로그램 링크 외에는 설치 가이드나 매뉴얼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기능은 인벤트 2021, 2020, 19, 18 버전까지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4개 버전에 자유롭게 설치가 돼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전체적인 아이로직 익스텐션의 기능은 크게 어셈블에 대한 파라미터, UI의 편리성, 그 다음에 샘플 소스에 대한 제공 3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기능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인벤터의 리본 메뉴에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가 되고요. 해당되는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원본이나 대상에 대한 모델링 2개 창이 활성화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보시고 얘기를 드리면 아이로직 익스텐션의 가장 큰 메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조립품에서 아까 보셨던 변수에 대한 편집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벤터에서 어떤 파트 모델링에 대한 편집을 들어갈 때 조립품에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치수를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치수를 변경하고 어셈블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설계자분들은 3D 모델링이나 편집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각각의 매개 변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지금 보시는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쉽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리본 메뉴에 프로그램이 같이 뜨는데 화면을 분리를 해서 별도로 창을 띄워서 활용하시면 좀 더 원활히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고요. 아이로직 익스텐션의 창에서 해당되는 조립품을 오픈 이후에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조립품의 트리 구조가 왼쪽에 보이실 수가 있고 해당 모델러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래픽에 모델러에 대한 기준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모델링의 우측에 보시면 파트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플레이트 수정된 가로, 세로에 대한 변수 값도 활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모디파이라고 하는 수정을 통해서 아까 변경된 수치 값들을 편집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 직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또 해당되는 모델링에 작성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된 매개 변수 이후에 필요하신 값들을 추가를 해서 부품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 보셨던 모델링을 편집해서 들어가는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델링에서 쉽게 변수 값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부품들은 원하시는 변수를 클릭할 때 자유롭게 삭제 내지는 추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가 추가되는 부분은 사실 부품을 오픈해서 사용자가 넣으실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부분은 조립품에서 추가가 되는 거고요. 하단 부분에 대상이라고 하는 모델링 쪽을 클릭해서 변수 값을 동일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해당 값들은 오른쪽에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위쪽은 원본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값이고요. 하단 부분의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호를 간단히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단부의 모델링에 연결을 걸어 주시고요.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앞서 보셨던 아이로직의 규칙 작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규칙은 실행을 통해서 변수값 연결된 부분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로직 익스텐션의 이 기본 기능 창은 아까 인벤트에서 기본으로 사용되시는 아이로직의 규칙을 만들어 주시거나 폼을 만드는 작업을 쉽게 한 화면 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쉽게 아이로직을 좀 접속을 해서 접근을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식을 추가하거나 만드실 수도 있지만, 상단 부분의 검색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명칭을 쉽게 검색을 해서 부품을 찾거나 해당되는 부품을 하이라이트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추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이로직 익스텐션 아이콘 옆에 폼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10가지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폼은 보시면 아이로직의 우측 창에 나오는 양식 폼에 대한 부분의 활성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이로직 폼을 클릭해서 창을 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는 리본 메뉴의 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창을 별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폼하고 아이로직 폼이 연결되는 이유는 우측에 보시면 기존의 리본 메뉴에 아이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시 아이콘을 클릭 없이 단축키 설정을 통해서 쉽게 창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당되는 기능에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인벤터 리본 메뉴 상단에 폼이라고 하는 10개의 아이콘이 보이실 수가 있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금 어셈블리 팩이라고 하는 이런 폼이 활성이 됩니다. 해당되는 폼은 순서대로 오른쪽에 전용 양식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차례대로 실행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는 어셈블리나 드로잉, 파트 팩에 대한 부분의 양식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사용자가 필요시 추가된 양식, 네 번째에 대한 양식도 폼 3를 클릭하면서 바로 창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은 우측에 아이로직에 대한 검색기 창을 띄우지 않고도 상단 리본 메뉴의 메뉴를 클릭해서 폼 자체를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시에는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이런 단축키를 설정함으로써 아까 보셨던 창을 원활하게 실행하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 드리는 부분이 샘플에 대한 코드 부분인데, 우측에 보셨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폼에 대한 양식과 규칙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다양한 어셈블리 팩이나 드로잉 파트 팩에 대한 여러 가지 폼들이 뜨게 되고요. 또 외부 규칙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나오는 규칙들을 활용 가능하십니다. 아이로직의 좋은 부분은 이런 샘플 코드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편집하거나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기능이 현재 업무에 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내지는 삭제, 변경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제 어셈블리나 드로잉 파트에 대한 샘플 코드를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셈블리 팩에서 간단히 클릭해서 양식을 실행하게 되면 방금 보셨듯이 현재 파일이 위치된 탐색기가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3D PDF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인벤터의 기본으로도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좀 커스터마이징 해서 따로 만들어서 아이콘화 시켜서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모델링이 자동으로 3D PDF로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네 번째, 세 번째 기능으로 BOM에 대한 항목도 내보내실 수가 있죠. 조립품의 BOM에서 엑셀로 내보내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시지만 아이로직의 이런 코드로 엑셀 내보내기를 만드셔갖고 회사 내 원하시는 폼들을 자유롭게 편집하거나 수정을 해서 항목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품 체크 개수에 대한 부분도 화면에서 선택한 부품이 전체 조립품에서 몇 개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타 하단 부분에 나오는 간섭 체크나 가상 부품 삽입, 링크된 도면 열기 여러 가지의 조립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아이로직 익스텐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들은 유튜브 내지는 웹상에 많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기능들을 설치하셔갖고 자유롭게 유저분들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도면 쪽에 사용될 수 있는 아이로직에 대한 샘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설치된 드로잉 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어셈블리와 동일하게 각각의 기능들을 쓸 수 있는 폼 양식 창이 활성이 되고요. 해당되는 기능을 클릭하면 도면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시는 중심선 추가 같은 경우도 기준뷰를 뽑은 이후에 각각의 홀 내지는 측면뷰에 대한 센터 라인을 자유롭게 활성되는 기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의 외부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열어보게 되면 지금 센터 라인에 대한 추가 부분도 수정 가능한 항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사용자가 자유롭게 어떤 센터에 대한 기준 부분을 트루와 펄스를 통해서 활성을 하거나 비활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수 정렬에 대한 기능 같은 경우도 해당 치수를 정렬하게 되면 도면에서 자유롭게 치수가 맞춰서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기능들은 인벤트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이 많이 되고 있지만 사용자가 좀 쉽게 편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아이로직 규칙으로 재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에 대한 익스텐션 기능 소스 샘플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트 모델링 같은 경우도 파트 팩이라고 하는 창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와 동일하게 아이로직 양식 창이 뜨고요. 간단한 뭐 픽처별 색상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홀 부분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해당되는 규칙도 클릭을 해보시면 유저분들이 해당되는 소스를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픽처 코드에 대한 색상을 지정한다든지 하이라이트 되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면에 대한 색상을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모든 픽처에 대한 억제, 부품의 끝, 부품의 변경 사항들을 자유롭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어셈블리 드로잉 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샘플 코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구문들은 어떤 구글 쪽이나 인터넷상에 설계자분들이 자유롭게 오픈되어 있는 소스 부분 쪽이고요. 해당되는 소스를 저희가 설계자가 많이 사용할 만한 기능으로 별도 모아서 이런 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팩들은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군데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작업자가 필요하신 기능, 불필요한 기능 자유롭게 편집을 통해서 수정이나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아이로직 익스텐션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을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아이로직 익스텐션은 인벤터 유저들이 아이로직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쉽고 다양하게 좀 접속하기 위한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부분의 샘플 소스 코드가 제공되고 있지만 유저분들이 100%다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기능을 편집하거나 변경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도 개발된 부분이지만 무료 버전으로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아이로직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소개 내지는 적용 사례, 또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개발 기능을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로 마침하고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나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Q&A 시간 진행 중인데 특별히 아직 질문 사항들이 없어서 네. 혹시 그 과정 중에 궁금하셨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준호 TNC나 다우데이터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또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세미나 종료 후에 아마 채팅창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나갈 거고요. 아마 메일로도 한 번 더 안내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든지 저희들이 방문 드려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뭐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좀 방문이 좀 자제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서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준호 TNC와 다우데이터가 준비한 아이로직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